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생각과 마인드, 심리 지표, 어쩔 땐 인간 지표, 인간 차트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매도 매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각이 그대로 차트에 드러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측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6가구 중에 한 가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참, 이것도 엄청난 데이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매수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얼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죠. 6가구당 한 가구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이거는 초기에 인터넷이 보급됐던 그런 비율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틀린 점은, 인터넷은 분명히 귀찮은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뭔가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 단위 정도까지, 아니면 어쩌면 읍 단위까지 이제 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전 인구의 거의 90%가 넘는 분들이 스마트폰, 아주 그냥 엄청난 펜티엄급 컴퓨터를 손에 쥐고 다니기 때문에 인터넷 보급과 암호화폐 지갑의 보유는 게임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만큼 한번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됨으로써 순식간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지갑이라든가 그런 어플들이 이미 깔려진 땅에다가 그냥 씨앗만 뿌리면 되는, 인터넷이 땅을 일구는 작업이었다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은 뿌려진 땅에다가 그냥 씨앗만 그냥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함과 동시에 전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만장자가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대중적 수요만 남았죠.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금방 도래할 겁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경기 침체, 불황,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뱉는 말이에요. 9월부터는 이제 코로나 지원이 거의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살짝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던, 그리고 싼 이자를 공급을 했던 그런 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될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든 은행권에서 아마 저리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았을 건데 그 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가 고개를 들면 그나마 조금 장사가 됐던 분들이 다시 또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는 비단 장사가 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천문학적인 주택담보대출,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경기는 안 좋고 장사는 되지 않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실직이란 게 와버린다면, 그러니까 그냥 장사가 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마무지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공중파 뉴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벌써 이자 부담이 어마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그들이 뿌렸던 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은행마저도 신용 불량이 될 수 있겠죠.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뭐 거대 은행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뱅크런이라든가, 그리고 정상적인 채권 추심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잘못하진 않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돈들이 정상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이제 나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거대 금융 지주 회사가 어쩌면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금융 지주회사 하나가 흔들거리면 그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쌩 난리가 나죠. 그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죠. 그리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 넣어놨던 그의 비밀 메시지 아시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나려고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기사, 지금 이 데이터가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같은 날 영국 타임즈 신문에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는 거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다 보면 결국 두 번째 구조의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이죠. 이걸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보고 빗대어서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 메시지인데, 결국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의 시대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인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찍어댔던 미국 달러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마구잡이로 찍어댔던 달러들이 전 세계로 뿌려졌잖아요. 사람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달러가 지네들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냈던 돈들이 지금 그 돈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 가치가 아주 그냥 떡락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국의 화폐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왜 내 돈이 하루아침에 1,000원으로 인정받던 돈들이 내일 되니까 800원밖에 안 돼, 700원밖에 안 돼. 1,000원이면 샀던 것들이 이제는 1,500원을 주고 사야 돼, 1,800원을 주고 사야 돼. 아, 이거 내가 명목 화폐를 손에 쥐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네, 전혀 가치가 없어지네,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공간을 찾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디지털 자산 안에 그런 돈들이 유입이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무능한 은행에게 내 돈을 맡겼을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은행들이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채권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이 무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또 챙기죠, 은행가들은. 그리고 이 불황에도 몇천 프로의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들이 받았던 몇천 프로의 보너스를 토해낼까요? 우리 은행 맡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일 때도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나비 효과로 전 세계가 피해를 받지만, 실상 그곳에서 근무를 했던 행정 책임자들 그리고 은행가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란 거죠. 우리는 우리 돈을 은행에 맡기면서 단 한 번도 은행가들에게 우리의 돈으로 지네들 마음대로 돈놀이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맞잖아요. 어쨌든 그런 행위들이 합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신용 창조를 하겠죠. 돈이 들어오면 다시 그거를 빚으로, 그리고 이자를 챙기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벌었던 수많은 보너스를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돈을 투입을 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자기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예측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그들의 정보로 그들은 또 그걸 역이용하겠죠. 이런 게 싫었다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굳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의 자산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것도 명목화폐,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 무언가가 거래가 되면 누군가는 또 다 볼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코드를 암호화 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그리고 익명성을 띠는 암호화폐를 만든 거죠. 자, 이런 제가 방금 드렸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절대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보급이 될 수 없었다죠. 대단하잖아요. 13년 동안 단 하나의 해킹도 되지 않고, 단 하나의 데이터 위변조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75만 번째 블럭이 생성이 됐어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자, 이 블럭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각통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안에는 이제 뭐 타임스탬프라든가 해시 값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들이, 그 시간대에 맞는 거래 내역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인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진행대로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0년 빨리 오게 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 말이 맞다니까요. 결국은 10년 뒤에 겪을 일. 10년 뒤쯤에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때는 결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명목 화폐가 아닌 더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돈을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근데 그 시점이 10년 빨리 와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찍어댔잖아요.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한 나라, 패권 국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푸틴이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된다. 기축통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시원하게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냥 경제학자나 암호학자들이 뱉고 싶었던 말을 무서워서 못 뱉었는데 푸틴이 뱉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는 푸틴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많은 비밀들이 풀리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돼.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야 되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아주 시기도 좋습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17%가 자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 6가구 중 1가구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소유자는 고소득자, 그리고 남성,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지식층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빨리 이해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여성분들이 점점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만의 데이터인데 제가 1년 전 정도, 10개월 전 정도에는 여성분들이 거의 8% 7%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27%. 점점 여성분들의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도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고소득자 남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 자산이 급증을 한 거는 작년 7월 그리고 12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암호화에 관한 데이터들을 많이 받겠죠.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에 다니라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와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작년 7월, 12월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평단을 낮추라는 충고를 하죠. 던지지 말고, 선전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똑똑한 사람들만 XRP를 얻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티가 안 나.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 뒤 정도 돼야 내 말이 맞았구나. 내 선택이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지금은 몰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땅 샀다고 그 땅이 내일부터 오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땅이 오를 만한 기간을 줘야겠죠. 땅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져야 더 높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 10배의 수익을 원하면 마이너스 90%를 감소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약오를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지금 마이너스 7, 80%, 50%인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못 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식이 없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되면 그냥 10% 먹고 다 던져요. 그리고 다시는 암호화폐를 안 쳐다봐. 나는 요게 그냥 끝이야. 그게 그분의 그릇의 끝이라고요. 어떻게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를 못하면서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기를 원하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절대. 그건 인생의 원리죠. 인생의 법칙이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성공만 하겠냐고요. 그런 성공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인생, 그 누구의 인생에도 성공만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성공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상처를 받게 되고 한 번쯤은 또 실패를 맛본다고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시점에서 인생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 대신 내가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으니까 암호화폐가 어떤 건가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또한 미국 암호화폐 소유자의 28%는 여성이다. 나머지 72%가 남성이다. 지금 제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참 이런 빅데이터는 대단하지 않나요?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 비율과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똑같아. 이게 어쩔 수 없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냥 이 빅데이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기업이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건 재고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떤 계절에 어느 정도의 양을 구매하는 그 빅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나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소유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장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6%는 지불 수단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한 코인 세 가지는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브라질 결제 거대 네트워크 회사인 픽페이가 암호화 결제 통합을 예정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암호화폐 지갑을 계속 오픈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결국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수많은 소비자들의 요청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픽페이는 웹3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픽페이는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구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강의를 듣고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무엇이든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왜 브라질 픽페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까요? 브라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지금 리플이 브라질 CBDC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과 리플이 CBDC 관련돼서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지금 파트너 관계십을 갖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죠. 브라질은. 브라질의 CBDC 관련 100석까지 이렇게 리플을 통해서 이미 공급을 받고 있고, 이 기사가 2020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지금 요 기사인데 2020년 8월 브라질 센트럴 뱅크 BCB는 2020년 8월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을 시작을 했다. 이 발표가 리플랩스와 회의를 가진 2달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은 지금 뭐 제가 매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전 세계 모든 CBDC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관여를 한다는 건 결국 리플랩 기술을 갖고 가겠다는 거죠. 제가 뭐 입이 닳도록 말을 했죠. 각국의 CBDC를 굳이 만들 필요 없다. 그냥 리플의 시스템을 갖다 쓰면 된다. 그리고 각국 고유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가장 밑에 어떤 형태의 에스크로,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된다는 XRP만 붙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든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어제는 또 어디였습니까? 인도든 뭐 아시아권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연합이든 XRP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어요. CBDC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막 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TV 영상 보니까 그냥 XRP가 그냥 모든 디지털 화폐 위에서 컨트롤을 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 어쩌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니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굳이 각국 고유의 CBDC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화폐는 그리고 특히나 전 세계가 한 라인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유통이 잘 돼요. 한 나라에서 만든 CBDC의 프로토콜이 있겠고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든 CBDC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요거를 호환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놈이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니까요. 브라질 최고의 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결국 뭐겠어요. 암호화폐 지갑을 허용한다. 그리고 교육을 하겠다.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가르치겠다. 브라질 센트럴 뱅크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리플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타겟으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요. 저는 제가 아는 지식과 제가 아는 데이터, 그게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현실과 크로스를 시켜서 미팅을 시켜서 둘이 쎄쎄쎄를 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결국은 한 틀로 되게 돼 있어요. 각국 나라의 화폐는 틀리겠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에스크로는 결국 한 놈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디지털 커런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단일 화폐, 종이 화폐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저의 이런 생각들을 영상으로 전달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어디 한 군데 빌려가지고 한 몇백 명 오시라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이해가 빠르셨을 건데 그걸 하지 못함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을 정도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냥 이렇게 영상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만나서 진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을 그때는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말을 길게 해서 길면 또 지루하고 짜증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